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벌써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또 길러야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만큼 글도 잘 써진다.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도 잘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글, 잘 쓴 글을 많이 읽어야지 나도 또한 좋은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가 지망생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작가들의 소설을 많이 베껴 쓴대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양서들, 내가 또 쓰고 싶은 그런 분야의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기를 이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제대로 읽어보자.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옛날 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프랑스 유학하시던 시절에 아마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그 대단한 학자죠. 인류학자의 어떤 일대기 같은 것을 다큐멘터리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신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가 아마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도 레비스트로스는 침대 위에 누워서 읽는 책은 읽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책상 위에 딱 앉아서 꼼꼼히 메모한다든지 또 체크한다든지 찾아가면서 그런 식의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서 읽는, 물론 일반인들이야 뭐 편하게 해도 되죠. 근데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위대한 학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글을 읽을 때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면은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읽었을 때 제대로 읽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즉흥적 읽기 같은 것은 피하고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좀 살피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쓰여진 글의 분야가 이게 자연과학 쪽인지 인문사회과학 쪽인지 아니면 철학이나 신학 쪽의 그런 글인지 뭐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뭐 명료성이라든가 정합성이라든가 뭐 제가 8가지 정도를 쭉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책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결국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언어와 문자죠. 언어와 문자. 언어와 문자입니다. 그죠? 언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전체를 표현한 것이고 그 말을 이제 어떠한 문자로 쓴 것을 이제 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로 된 문자를 읽어내는 것인데 이 문자와 언어 속에는 그 인간의 사유,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 철학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이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언어와 문자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어와 문자는 곧 사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데는 8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을 하고 개념을 사용하며 전제를 갖고 함축을 가지고 있으며 관점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한 문장을 쭉 읽어드렸는데 아마 이거 자막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목적, 질문, 정보, 추론, 개념, 전제, 함축, 관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8가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죠. 자, 제주도 여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제주도 여행이죠. 제주도에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가지? 누구와 가지? 무엇 하러 가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지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는 방법은 뭐 크게는 배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겠죠. 섬이니까. 그렇죠. 물론 제주도로 가는 배까지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가 좋은지 비행기가 좋은지 그 각각의 어떤 정보를 그리고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거예요. 몇 시에 뜨는지 비행기는 뭐 배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죠. 아, 내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무슨 뭐 6시 비행기다. 그러면 5시까지는 가야겠구나. 이런 식의 추론을 하게 되고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론하고 판단을 하는 데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미 어떠한 개념들이 깔려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라는 개념. 교통수단에는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다. 도보가 있고 뭐 자전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개념들이 이미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상당히 재미있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전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들이 밑바탕에 또 깔려 있습니다. 배는 당연히 물 위에 떠야 되는 거고 비행기도 하늘을 나르려면은 그런 뭐 항공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배는 비행기보다는 훨씬 느리게 간다. 비행기가 훨씬 빠르다. 그러나 가격은 또 뭐 비행기가 비싸고 배는 좀 싸다. 뭐 등등등 이러한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겠다라고 다 생각을 한 거기에는 어떠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는 내가 좀 시간을 단축해야겠다. 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관점이 있죠. 만약에 내가 그것보다는 난 바다를 즐기면서 또 나와 함께 가는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좀 그 가는 시간을 즐기겠다라는 관점이 내 안에 있었으면은 아마 비행기보다는 배를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하는 생각은 없고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식한다는 것은 의식의 지향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는 거는 그냥 내 눈이 카메라를 본 게 아니라 저희 카메라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보려고 하는 지향점이 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목적에 따라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에도 당연히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 뒤편에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이 생겼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질문에 합당한 정보와 사실과 경험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 경험은 어떤 정보와 똑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경험한 사람의 느낌이라든가 해석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경험 뒤에 어떤 사실과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을 보고 이제 추론하고 판단해야죠. 그리고 이미 글을 쓸 때 바로 그 자신의 경험과 정보와 사실에 따라서 글쓴이는 추론하고 판단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모든 추론과 판단에는 이미 어떤 개념과 그다음에 자연과학적 사실이라든가 인문사회학적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밑바탕에 뭔가 깔려 있어요. 그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해가 뜬다. 오늘도 해가 뜨고 내일도 해가 뜨고 그 다음날도 해가 뜬다는 것은 내 경험에 의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학문 세계에서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개별적인 사실들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로 꿰어질 때 그런 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해요.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썰물과 밀물이 밀려오는 거,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럼 각각은 개별적 지식인데 그것을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 지식으로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제와 그러한 이론들이 이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도출된다. 그리고 그 전체 생각을 보고 나면 그 전체 생각은 일정한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것이 이 8가지 요소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 8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요 8가지 요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단계들과 구체적으로 글을 읽어갈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면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제 자녀들 내 아이들이 글을 읽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교수는 3색 볼펜을 쓰시는데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3색 볼펜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체크할 때 빨간색으로 하는지 파란색으로 하는지 검은색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